자, 칠판만 잘 보시면 됩니다. 문자식 여기 선생님이 이제 저기 할 테니까 그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왜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는지부터 좀 잠깐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개 150원짜리 뭐 사탕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 한 개 사면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15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150원짜리 두 개를 사게 되게 되면 우리는 3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X개를 산다라고 한다면, 즉,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X개라고 하는 개수만큼 산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얘와 얘를 곱한 게 바로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문자를 대신 사용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50 곱하기 x만큼의 돈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때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어떤 수, 그지? 네모,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편리하게 문자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약간 좀 그 초등학교 때보다 이렇게 하면 좀 간지나지 않나요? 그죠. 약간 수학을 좀 수학다운 수학을 하는 것 같은 초등학교 때 그 막 이게 네모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X라고 하는 막 미지수도 쓰고 Y라고 하는 미지수도 막 쓰고 간지나지 않아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왔을 때 이게 X라고 하는 미지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방정식을 막 풀고 막 이러는데 아 이제 정말 좀 제대로 된 수학을 하는 것 같다 라는 기분을 느꼈었는데 여러분은 못 느꼈나요? 깐지나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그 욕 비스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아, 저것도 편집해야 될 얘기가 나왔네. 아, 네. 퇴장? 퇴장. 수업 듣지 마. 자, 그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한 권의 A1인, 자,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식을 나타낼 건데, 한 권의 A1인, 한 권의 A1, 이런 공책 5권. 그 다음에 한 자루의 B1, 한 자루의 B1인 이런 녀석을 10자루. 이랬을 때 내가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자, 한 권의 A1이기 때문에 그런 게 5권 있기 때문에 얘는 5 곱하기 A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 자루에 B1인 이런 녀석이 10자루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500원이라고 한다면 500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불해야 되고 즉 5,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 자루에 B1인 연필이 10자루 있으면 우리는 10 곱하기 B라고 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 이렇게 문구점과 샀다라고 한다면 내가 총 지불해야 될 금액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구점 사장님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5 곱하기 A 플러스 10 곱하기 B다.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이거 계산을 못하죠? 이 상태에서 뭐 계산할 건 따로 없습니다. 곱하기만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또 뭐 한번 해볼까요? 또 문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개만 좀 골라서 좀 해줄게요. 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거속시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거속시.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거리고, 여기 속력이고, 시간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무당벌레 같이 생겼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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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무당벌레 아닌가요? 사슴벌레 같아요. 사슴벌레요? 네, 뭐 좋습니다. 에? 뭐라고요? 아, 거미요? 거미도 좋네요. 거미는 다리가 8개잖아요. 걔는 곤충이 아니잖아. 그죠. 절지동물이라고 해서 걔는 곤충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지?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걔는 일단 곤충이 아니에요. 거미는 일단. 우리가 곤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걔는 오히려 저런 데과에 더 가까운 거예요. 뭐 오징어나 문어나 뭐 이런 쪽에. 얘는 바다 쪽이. 근데 바다 쪽인데 그쪽에 종류가 더 가까워요. 유전적으로. 파충류요? 되게 아이스템 비슷한 거거든. 파충류요? 거미가 아니야, 거미는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절지동물. 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거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진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보는 뭐 공벌레 뭐 이런 것들 다 절지동물. 바퀴벌레는 곤충이죠. 네, 곤충이죠. 바퀴벌레는. 자, 어쨌거나,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요 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옆으로는 곱하기고요. 요 위아래로는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딱 가려버리면, 아,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 시표를 보는 방법이. 예, 선생님이 이거는 요거를 쌤이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수학쌤이 요 표를 알려줬어요. 그때 배워가지고 기억하고 아직도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써먹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혹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그랬어요? 오, 그랬어요? 저는 안 가요. 그렇게 뭐 그동안 하시거든요. 아니, 그랬어요. 아, 학교 수학쌤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똑같이? 네네네. 현준이도? 네, 그래요. 네. 쌤도 저렇게 보통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이거 속력이죠. 80km 속력으로, 단위로 이렇게 써요. 80km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80km 간다는 뜻입니다. 얘를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거리를 물어봤어요. 거리를 물어봤는데,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속력이 요거고, 시간이 요거니까, 그렇죠. 80 곱하기 X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표를 보면 우리가 쉽게 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를.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시속 50km로, 이번에 시속 50km고, 그 다음에 얘가 Xkm, 이동한 거리가 Xkm. 그러니까 Xk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X분이 50. 그러면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속력이고,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고, 얘가 이제 거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을 물어봤는데, 시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속력분의 거리예요. 속력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속력이 50이니까 50분의 얼마? 거리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거속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1 때 요거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이게 거속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요 거속시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이거 시간 단위랑 킬로미터 단위랑 다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킬로미터죠. 시간당 킬로미터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미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킬로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킬로미터, 그 다음에 미터랑 분, 초랑 미터, 뭐 초랑 센티미터 이렇게 시간과 속력의 단위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30분이다. 이게 X시간이 아니고 30분으로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에 따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움직인 거리에 얘네들을 곱하는 게 아니고 30분은 60분의 30시간이죠. 그래서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서 2분의 1과 80을 곱한 녀석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걸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문자식에서 또 가장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소금물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소금물 농도. 그죠? 자, 농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보면 농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하기와 같은 말이에요. 진하기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다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 그래서 이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진하다는 거지. 소금이 이빠이 든 거야.
먹으면 겁내 짜. 그지? 소금을 조금만 넣었어. 맹물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걸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는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소금물에 대해서 뭐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랑 다 똑같으니까 소금물로 한번 해보면 농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걸 농도라고 해요. 보통 이 녀석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퍼센트 값으로 나오게 돼요. 퍼센트. 예원아 잘 보고 있어요? 잘 듣고 있나요? 졸리나요? 네,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예를 들어서 500g이 있는데, 그죠? 소금이 20g이 있다라고 하면 50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얘 농도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00 지우고요. 이렇게 주면 그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밑에가 소금물의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100g이고요. 소금이 10g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얘 농도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10%요? 110분의 10 아, 네. 110분의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 물의 양이 100g이고 소금의 양이 10g이면 쌤 여기 밑에 분명히 적었잖아요. 소금물의 양이라고 했어요. 소금물.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네. 굉장히 건방집니다. 자세가. 네. 자, 소금물의 양은 이거는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소수값으로 이게 아마 소수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분수로 뭐 적으면 되죠. 0 지우고 이렇게 11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11분의 100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퍼센트다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대분수로 고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소금의 양이 따로 나왔을 때는 항상 전체 분의 그 녀석 이렇게 이 녀석을 우리가 농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녀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녀석들이에요. 이 문자식 파트에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쭉 뒤에 가면 1차 방정식 활용 파트에도 이게 또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부 끝!